아무리 살을 맞대고 살던 부부여도 헤어지면 남이잖아요. 헤어지면 남인데 돈을 이렇게 십몇 억씩 주고 싶을까요? 이게 재산 분할을 피해 가려고 하다가 이제 실형이 나온 케이스인데 요거는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법리가 있는데 형법에는 강제집행 면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걸려고 하거나 가압류가 걸렸거나 뭔가 이렇게 좀 어떤 청구를 하거나 뭔가 빚이 있는 상황에서 청구를 하려고 하는 태세가 잡힐 때 이때 돈을 빼돌리거나 재산을 빼돌리거나 보통 뭐 은닉이나 뭐 이렇게 한다고 이제 보통 요건상에서 표현하는데 그거를 하게 되면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사안인데 한번 볼게요. 자, 피고인은 A씨 73세고요. 이제 남자분이에요. 자, 혐의는 강제집행 면탈, 이제 징역이 1년 6개월, 법정 구속이 이게 되게 좀 이게 좀 이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 자, 73세에서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예. 자, 재산이익 규모는 30억 원 이상입니다. 이게 금액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자, 은닉 과정을 보면요. 이게 재산을 은닉해야 돼요. 자, 2021년 7월 30일 서울에 아파트 분양권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매도를 합니다. 32억 원. 자, 잔금을 이제 해서 세금, 실버타운 비용 같은 걸 제외하고 20억 4천만 원 수표로 인출을 합니다. 수표로 인출했어요. 수표. 이렇게 수표로 인출을 일시금으로 하는 걸 보면 이제 좀 수사기관이나 이제 법원에서는 굉장히 의심을 하게 되겠죠. 자, 2021년 9월 13일에 홍천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습니다. 이 대출 1억 원을 받아서 바로 현금으로 인출을 해요. 바로요. 그러니까 계좌이체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보면은 수표로 뽑고 현금으로 뽑아서 어딘가에 숨겨놓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 보이죠. 예, 자, 그리고 2021년 9월 28일에 예금 6억 3,500만 원의 현금으로 또 인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총 지금 얼마냐? 20억 4천에 21억 4천, 뭐 27억 7,500만 원이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정도 거의 30억 원 가까이 이제 은닉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 이게 아까 지금 2021 7월 31일부터 시작해요. 이 타임라인이. 자,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자, A씨는 2021 6월 25일에 이제 별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 별거를 직후부터 거액을 연속적 비정상적으로 처분을 한다. 이제 B씨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의사를 표명했고, 실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이 분양권 처분금지가 처분하고 부동산 가압류 신청했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좀 말이 어려운데요. 일단 거액을 연속적이고 비정상적으로 처분했다라는 건 이해가 되시죠? 자, 요거는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소송을 하겠다. 아내가 소송을 하겠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혼 소송을 하려면 뭐부터 들어가느냐? 상대방한테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처분금지가 처분이라고 해서 이게 보통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거 처분금지가 처분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이거를 분양권을 너가 갖고 있어. 다른 사람한테 처분, 넘기지 마. 라는 뜻이에요. 이러면은 넘긴다고 하더라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처분권자한테는 무효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 분양권을 다시 이제 집행을 해올 수가 있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처분금지를 가처분을 하고 부동산도 갖고 있는 부동산 아까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걸 가압류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아까 보여드린 요거를 한 거예요. 지금 이제 아파트 분양권 매도, 부동산 담보대출. 근데 아니면 이제 요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직전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자, 그래서 A씨가 이제 법원에서는 재산 분할을 피하려고 미리 은닉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피고인은 어떻게 주장을 했냐? 자,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이제 법상 요건이에요. 강제 집행을 당할 것이라는 위험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저희가 이제 판례에서 뭐라고 보통 어떤 요건을 보냐면은 소송 걸릴 것 같은데? 가압류가 걸릴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거를 인식했느냐 아니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혼할 줄 몰랐다. 그러니까 내가 뭐 이거를 의도적으로 빼돌릴 이유가 있느냐. 근데 이제 아까 좀 슬프게도 아까 별거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싸워서 별거를 했겠죠. 그쵸? 예. 자, 요런 상황이었고. 자, 그 다음에 강제집행 위험을 인식하지 못했다. 자, 이게 이제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한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제집행이 올 거라는 생각을 못 했으니까 이건 강제집행 면탈이 아니다. 고의가 없다. 이런 주장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수표 인출 후 카지노에서 탕진을 했다. 그러니까 돈이 없다. 은닉한 게 아니다. 그냥 썼다. 이거예요. 내가 20억 정도를 이제 카지노에서 날렸다. 이렇게 되죠.
강제집행 면탈보다는 도박이 나으니까. 자, 그래서 별거 짓고 재산 대부분을 이제 매각했는데, 이제 약간 이제 법원에서 보기에는 좀 이제 비정상적이죠. 좀 시점이 이게 약간 좀 그렇지 않아요? 예. 자, 그 다음에 20억 원을 하루 만에 수표로 인출하는 행위 좀 이례적이다. 이게 보통 이제 분양권을 처분하고 보통 계좌에 넣어놓지 수표로 바로 인출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카지노 사용 주장만은 설명 불충분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돈 날린 거 맞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출을 받고도 다시 현금화를 했다. 아까 이제 1억 대출 받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은닉 의도가 명백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판결에서는, 은닉한 금액이 매우 크고, 이혼소송 결과 B씨가 보유한 16억 9천만 원 채권이 집행 불능 상태다. 가압류가 걸리거나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 분할해서 16억 9천만 원을 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채권이 집행 불능 상태가 돼서 피해가 심각하다. 네, 그래서 이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처분금지가 처분이나 가압류는 차이가 큰가요? 어, 저희가 법리상으로는 피보전 권리가 뭐냐에 따라 달라요. 자, 피보전 권리라고 해서 내가 쟤한테 받을 게 돈이다 그러면 가압류고요. 돈이 아닌 다른 권리다라고 하면은 이제 가처분이 됩니다. 예, 그게 이제 구별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뭐 재산 분할 청구권이냐 아니면 재산 분할을 해서 돈을 받아올 권리냐 뭐 이거에 따라서 구성을 다르게 합니다. 뭐 요거는 이유는 좀 너무 전문적인 얘기라서 근데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근데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은 사실상은 같아요. 가압류도 사실은 상대적으로 처분을 못 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 돈을 안 주기 위해서 자 하는데 자 이거를 이제 제가 왜 갖고 왔느냐. 황혼이혼, 소위 말하는 황혼이혼에서도 재산 분할은 이렇게나 큰 겁니다. 결혼 제도에 있어서 재산 분할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이게 노인이 그러니까 정말 결혼 생활 오래 한 분, 이분은 이제 사실은 절반 줘야죠. 이건 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게 이 재산 분할이라는 게 이혼과 결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까지 할 정도다라는 거예요. 이런 행동까지 할 정도다. 이 재산 분할이라는 게 그만큼 사실은 중요한 거고 또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재산 분할이거든요. 그거랑 뭐 친권 양육권인데 이분은 뭐 아이들이 있어도 엄청 다 컸겠죠. 그러니까 친권 양육권은 문제가 안 됐을 거고 이제 요런 이제 재산 분할이 굉장히 크다. 재산 분할 포기가 소유롭고 만든 출산율이 오를까요?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부유층의 결혼에 있어서는. 이게 남자가 재혼인지는 제가 판단을 모르겠습니다. 재혼일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액수의 금액으로 보면은 뭔가 재혼이 아니고 초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혼의 경우에는 그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잖아요. 보통 첫 배우자랑 30년 살고 그 다음에 한 10년, 5년 뭐 이렇게 살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기존의 재산이 이미 이제 증식돼 있는 경우에서는 저 정도 인정이 안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왠지 초혼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분양권 분할이요. 저게 참 항상 어려운데요. 저희가 이제 분양권 분할이 기본 이제 판례는 그 당시 시가예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시가를 일단 평가를 하긴 해요. 감정을 맡겨가지고 시가로 평가하긴 하거든요. 예. 분양권 판단, 그 시가 평가가 상당히, 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쵸. 돈 주는 게 근데 이게 우리가 현실인 거예요. 사실, 아무리 살을 맞대고 살던 부부여도 헤어지면 남이잖아요? 헤어지면 남인데 돈을 이렇게 십몇 억씩 주고 싶을까요? 다들 안 주고 싶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도를 넘은 거죠. 예, 그러니까 도를 넘은 건데, 이제, 예, 좀, 이런 게 이제 인간의 이제 본성이고, 또 이제 정말 어떤 진정한 모습이랄까? 그러니까 이런 거고, 물론 이제 남자분들 중에서나 여자분들 중에서 뭐 재산분할 할 때 그냥, 아유, 그냥 우리 뭐 반반으로 하고 하자, 이렇게 하는 깨끗하게 뭐 협의혼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또 반대로 굉장히 이제 이걸로 싸우는 경우도 많고요. 또 요즘에는 상속 분쟁도 많은데, 사실 정말 그 5천만 원, 1억 있잖아요. 5천만 원, 1억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게 형제간이든 당연히 뭐 그러니까 부부간이든 정말 많다는 거. 사실 사람이 내가 이제 내 수중에 1억이 떨어진다고 하면 싫어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10억을 들고 있는데 5억을 뺏어간다? 그게 형제든 뭐 아니면 가족이든 뭐 부부든 다 싫어해요. 예, 그래서 요런 부분이 좀 많이 생각이 듭니다.